여러분, 참 기막힌 현실이 우리 고용시장에서 벌어졌습니다. 대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엄청 줄이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3곳 중에 2곳은 채용 계획이 없거나 아직 미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 2020년도에 조사했을 때는 41.3%였으니까 2곳 중에 한 곳은 뭐 채용 계획 미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021년에는요. 3곳 중에 2곳이 채용 계획이 미정이거나 계획이 없다. 63.6%입니다. 63.6%. 야, 이거는요. 여러분 진짜 엄청난 일이에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 내용 자체가 어쩌면요. 청년들에게는 기막힌 현실을 그대로 반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대로 가면요. 이 계획대로 된다면 이게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그중에 응답한 기업이 110개입니다. 1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인 기업이 63.6%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기업들이 청년들을 채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청년들을 채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심지어 2020년에 채용 계획이 아예 없다 하는 기업이 8.8%였잖아요. 2021년에는 17.3%입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2배 가까이. 2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지금 기업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기업이 어렵다는 이야기. 저는 이거를 생각하면 우리 젊은이들 결국이요. 잃어버린 세대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게다가 기업들이 지금 신규 채용을 다 취소를 하고 경력직 중심으로 지금 뽑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졸업하고 갈 사람들이 가지를 못하는 젊은이들의 어떤 최악의 그런 고용 참사가 현장을 중심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에서도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구직자 32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절반 이상, 절반가량 47.4%가 기업이 경력직을 선호하기 때문에 내가 취직을 못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잃어버린 세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웃긴 건 잃어버린 세대란 말은 일본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1990년도에 일본이 그야말로 거품이 꺼지면서 주식시장 폭락하고 부동산 시장 폭락하면서 그 당시에 졸업하는 젊은이들이 취직을 못했어요. 알바자리로 전전하다가 결국에는 평생 알바자리로 전전하는 거예요. 비정규직으로. 이것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런 상황이 닥쳤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만큼 잃어버린 세대가 된다는 것은 심각하고 또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요. 여러분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지금 일본은 기업마다 난리가 났어요. 젊은 인재의 수혈이 필요하다 하면서 젊은 인재들을 대학 재학 중에 입도선매하고 신규 직원을 이직 못하게 단속하고 지금 일본은 이러고 있어요. 일본은. 지금 현재 이야기입니다. 1990년대 일본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요. 인구가 감소하니까 그에 따른 여파로 젊은 인재들이 없으니까 젊은 인재들 수혈해야 되겠다. 빨리빨리 나와라. 대학에 졸업도 안 한 애들을 입도 선매한다니까.
그리고 이 집 갈까봐 걱정돼서 젊은이들을 과보호할 정도로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은 쉽게 말하면 개박살 났습니다. 개박살 났어요. 보세요. 얼마나 개박살 났는지. 2021년 1월 청년 실업률 15세에서 29세까지 27.2%입니다. 27.2%. 27.2%라는 건 여러분 좀 과하게 가면 3명 중에 1명이 취직을 못했다는 거예요. 3명 중에 1명이. 놀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다가 정부의 정책, 저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 이대로 가져가면 젊은이들은 완전히 숨통 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숨통을 죄는 거나. 젊은이들이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왜? 기업이 최저임금 엄청 올랐잖아요. 주 52시간제 과감하게 도입했죠. 미친 듯이 도입했어요. 이것 때문에 채용 안 합니다. 게다가 뭐 지금 기업 옥죄는 법안이 한두 개예요. 기업 옥죄는 법안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기업에서 사망사고가 난다면 그 회사 CEO 내지는 오너, 주인은요 1년 이상 징역살이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문재인 정부는요. 그래? 민간에서 일자리 안 만들어? 그러면 내가 일자리 만들지 뭐. 그래서 공무원 정원 나섰어요. 10만 명, 20만 명 뽑아 제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뽑아 제끼면 안 그래도 인구는 줄어드는데 생산 가능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경제 규모는 쪼그라드는데 세금에 대한 비중은 점점 커지고 국가의 부채는 점점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 나라 경제는 점점 쪼그라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어떤 이야기를 했나 하면요.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했습니다. 낭망, 희망이 없으면 희망이 떨어지면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그렇게 낭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는 말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모르겠어요. 젊은이들을 대변하는 정부다. 진보적인 정부다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20대 30대 젊은이들에게 최악의 선물만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